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노후 대비 장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수령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직장인들은 은퇴 시점을 맞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은퇴하게 되면은 직장으로부터 나오던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또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었을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향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유족이 연금을 매달 수령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낼 경우에 보통 만 65세부터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을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령액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보험 전번 시간에 우리가 4대 보험은 통상 국민연금보험, 보험과 그리고 실업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이 있죠. 자, 국민연금보험은 노령과 장애, 사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이 있다면 실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이 있고 그리고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를 막기 위한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되면 보상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명 우리가 산재라고 그러죠. 이 4대 보험을 필히 여러분들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자, 그리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그죠? 변액보험, 변액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변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금액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아서 사업비 명목으로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뗀 뒤에 남은 금액을 상품 가입 약관에 맞춰서 올리거나 내려가게 되어 있지만은 그 변동폭은 시장 금리의 변동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하지만 변액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변액연금 역시 사업비와 보험료 이것저것 떼고 남은 고객의 돈을 다양한 상품 국내외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돈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변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액이라는 용어가 붙은 보험은 거의가 비슷하다고 보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부모님의 선택지로 주택연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1955년부터 74년 사이에 출생한 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7명이 자신의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은 현재 중장년층을 형성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0명 중에 서너 명은 우리가 아예 노후 준비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퇴직금 제도가 있는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미 선지금 받아서 노후 생활에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죠. 한편 우리나라는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금융자산은 20% 내에 불과하죠. 자, 그럼 총 자산이 10억 원 있다면은, 자, 8억 원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점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노후 준비를 안 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 위하여 준비된 금융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 없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 때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럼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노후의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모기지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조달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주택연금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부부가 60세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가능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주택 가치가 소진되더라도 생존 시까지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60세 이상인 자,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되어야 되죠. 가입 대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학제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죠. 자, 대상 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집이 두 채 있으면 안 되고 한 채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때 상속,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 또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거주 조건은 우리가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부부 중에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지급 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고 가입 시점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대출 시행 시에 1회 납부하고 보증 잔액의 0.75%를 매월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급 기간은 우리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대출 금리 기준은 대출 기준 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를 하여 3개월 CD 금리와 그리고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금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통상 CD 금리의 1.1%를 가산한 정도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통상 우리가 주택연금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루죠. 자,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데 연령 제한 완화 및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조정이 그 예인데 2020년 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인데 가입 대상 주택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 공시가가 전 시세의 7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정도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가격 인정 한도를 9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가 13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가격은 최대 9억 원까지만 인정되어 시가 9억 원 주택 보유자와 같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결국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품이죠. 따라서 표 10-9에서 바로 주택가격과 대출 잔액의 정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표 10-9의 주택가격 및 대출 잔액에 따른 대출금 상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대출금 상한은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에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연금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혜택이 있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 총액의 50% 이내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을 왜 영모기지론이라 할까? 모기지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기지 혹은 모기지론은 우리가 통상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서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의미할 수가 있죠. 원래 모기지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장권을 설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라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고 있는데,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모기지론이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영모기지론은 집을 처분하는 형식의 대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기지론이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이를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이라면, 영모기지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후에 집을 처분하여 청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죠.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데, 즉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0% 수준의 높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연금 지급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종신 증액형만 선택 가능하고, 만일 이 우대연금에 가입한 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이 일반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대형 주택연금은 통상 주택 보유는 부부 기준 1억 5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을 가리키고 있죠. 만 65세를 가리키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의 장점은 통상
주택연금의 우월성은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되어 있는데 우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장수할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독특한 금융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약정된 연금을 100%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사적인 연금에 비해서도 유리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택의 소유주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해서 집값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 처분 후에 그동안 받아온 연금, 이때 주택연금은 바로 대출 잔액, 이자 포함입니다. 주택 그동안 받아간 연금을 차감한 후에 남은 돈을 유족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가입자가 유리한 상품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명칭은 연금이지만 사실상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200만원까지는 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재산세 부담도 줄어드는데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연금의 가입자 추이가, 그죠? 가입자 추이가 2007년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 현황이. 자, 그래서 장점이 우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2007년 515명으로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5월 말에 누적 가입자가 65,323명, 그죠? 65,323명. 10월 말에는 7만 34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자, 평균 가입 연령은 통상 72세로 통상 우리가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로 월 평균 110만 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9,700만 원 수준으로 당초 주택연금이 도입된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의 실제에서 우리가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식으로 매달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방식인데요. 지급 방식은 우리가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이 있죠. 그래서 받는 기간에 따라서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방식, 그죠? 그리고 일정 기간만 받는 확정 기간 방식이 있고, 자, 그리고 연금뿐만 아니라 목돈을 별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목돈을 별도로 인출해서 받고 그 대신 연금을 줄이고자 할 때는 혼합 방식을 사용한다. 연금을 줄이고 할 때는 우리가 혼합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억 5천 미만 1주택 보유한 자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면 우대형을 일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연금 수급 기간 동안 연금액이 동일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하면 정액형, 처음에 많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전후 후박형, 단위는 종신 방식에만 해당되고 기존에 있던 정률 감소형과 정률 증가형은 폐지된다. 그죠? 자, 그래서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때 인출한도, 대출 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우리가 인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 지급액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받는 금액이 우리가 더 중요하면 목돈을 인출하지 않는 단순 종신 방식을 선택하면 되죠. 단순 종신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자, 그리고 확정 기간 방식은 우리가 확정 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기간은 10년형부터 그리고 5년 단위로 30년까지가 있죠. 그죠? 5년 단위로 10년에서 15년, 20, 25, 30년까지가 있다. 이때도 목돈을 일부 인출할 수 있는데 이를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라고 한다. 목돈을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데 이를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런 가입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에 그 대출금 상환용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응용하는데,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서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 이사를 설명한 내용 중에 종신 방식을 정리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방식. 연금만 지급 방식 정액형, 정률 감소형, 정률 증가형, 전후 후방형이 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림을 보고 전체의 우리가 65% 정도가 종신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종신 혼합 방식으로 22% 수준이고 전체의 87% 정도가 종신 방식인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정액형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주택연금이 종신 방식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2000표 10-10의 주택연금 수급 추징인데요.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크기를 주택가격과 나이별로 나이별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도표가 나와 있는데, 주택연금의 수급 추징인 거죠. 정액형 기준 50세부터 80세까지 그죠. 우리가 3억을 우리가 주택가격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인데요. 50세 기준으로는 405만원 그죠. 1000만, 10만, 40만 5천원 그죠. 그리고 55세는 46만 8천원 그죠. 60세는 62만 5천원. 나이가 가면 갈수록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144만 4천원 이 3원 주택가격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통상 4억을 기준 잡았을 때는 그죠. 80세가 되면 192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내 연금 수익이 궁금하다면 통합연금 포털을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용한 금융조회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그죠? 분해나 우리가 예금, 적금, 주택담보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절세금융상품, 연금저축, 실손보험을 우리가 뗄 수가 있죠. 금융상품의 한눈에라는 금융감독이 운영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그죠? 내용이 있고, 그리고 통합연금 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는 국민사학 주택연금 조회, 노후 재무진단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외환 길잡이, 은행별 환전 수수료 비교, 환전 가능 통화 종류가 있죠.
그리고 신용정보조에는 신용등의 판단정보, 대출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